네, 회계 실무 능력 24회 기출문제 문제 2번에 3번 작은 가로 1번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풀려고 하는데 답을 짜줬네. 그러니까 일단은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 사실 돈 주고 사면 그게 취득원가죠. 근데 문제를 보면 7월 1일 날 30만 원을 30만 원을 주고 차량 운반구를 취득한 거예요. 이때 꼭 취득하면서 액면금액 3만 원의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했는데 그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면 만기가 3년 뒤의 채권이면서 표시이자율이 6%인 채권이래요. 이자 지급 시점은 1년에 한 번이래. 그런 거잖아요. 지금 주어진 게. 그런 채권을 시장이자율이 10%인 상황에서 내가 채권을 매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그걸 취득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은 사실 현금 흐름 스케줄이 딱 나온다. 그럼 일단은 그려야 돼요. 이렇게 줄을 딱 그리고 3년이잖아요. 이게 3년인지도 알아야지. X 1년이면 2년, X 2년 6월 30일, X 3년 6월 30일, X 4년 6월 30일이니까 3년이잖아요. 그래서 세 줄을 딱 긋고 그 현금 흐름을 일단 그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증권이냐면 3년 뒤에 결국 3만 원을 주는 증권인데 그 3만 원을 줄 때 얼마씩 중간에 주냐면 이자를 1년에 한 번씩 3만 원의 6%인 1,800원만큼 주는 거예요. 1,800원만큼 주는 그런 채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당시 시장이자율이 얼마나 10%인 거예요. 원래 지금 내가 3만 원을 예금하면 10만 원씩 아니 10만 원이래 10%씩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3만 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 뒤에 6%씩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1년 뒤에 6%, 1년 뒤에 6%, 다시 1년 뒤에 6%만 주는 거예요. 10%를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취득원가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사실 이게 실무상으로도 있는 문제인데 답을 보면서 얘기해보면 결국 액면금액 3만 원이라는 거는 3년 뒤에 돌아올 3년 뒤에 현금 흐름이잖아요. 3년 뒤에 내가 지급해야 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요거죠. 요 3만 원 곱하기 현재 가치 개수를 고려한 금액. 그러니까 3년 뒤에 3만 원의 현재 가치는 결국 22,539원이라는 거예요. 3만 원의 현재 가치 개수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졌거든요. 문제에서 1원이 3년 뒤에 현가 개수가 0.7513원이다. 1원은 3년 뒤에 0.7513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3만 원에다 0.7513을 곱해서 그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액면가액은 표시이자 요 1,800원이 1년에 한 번씩 1,800원씩 들어오잖아요. 이게 3년 동안 발생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게 3년 동안 발생했을 때 그 현재 가치를 구하는 개수 이걸 연금효과 개수라고 하는데 그 연금효과 개수가 문제에서 주어졌죠. 2.4868로. 그래서 이 1,800원 곱하기 2.4868을 했을 때 이 금액이 이 1,800원이 3년 동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476원. 그러니까 결국 나는 3만 원을 주고 채권을 구입한 거예요. 액면금액 3만 원의 채권을 액면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짜리 채권을 난 3만 원 주고 샀지만 지금 시장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표시이자율은 6%고 그 차액, 그 현재 가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 3만 원짜리 채권의 현재 가치는 결국 이 두 개의 합인 27,015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27,015원짜리 이 시장 가치가 27,015원짜리 얼마 주고 샀냐면 3만 원 주고 산 거죠. 근데 이걸 왜 샀죠? 차량을 샀는데 부득이하게 이걸 꼭 사야 되니까 이 채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가치 차액을 차량을 사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한 회피가 불가능한 원가라고 보고 이 원본에 가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30만 원에 이 차액, 그러니까 이 채권 현재 가치의 차액이 2,985원을 가산해서 이 취득원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실무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보통 이 채권 할인 금액이 우리가 이제 견적을 받잖아요. 견적서 안에 들어와요. 아, 내가 3만 원을 주자마자 할인하면 아, 이만큼 손실이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난 3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살 때 일반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냐면 실제 일반적으로 30만 원 주고
2,980원을 추가로 줘요. 3만원짜리 채권을 구입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자마자 바로 할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차량 견적서 같은 데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회사들은 실제로 이 채권을 할인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회계 처리를 회사에서 잘 안 하죠. 원래는 그 채권 하나하나도, 왜냐면 차량을 많이 구입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채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채권 가액이 클 수 있는데, 그 채권 하나하나가 발생할 때마다 현재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그 현재 가치 차액, 예상됐었던 그 할인 금액을 그 차량 운반부에 가산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유할 때는 잘 가산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실제 3만원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그 회사는. 30만원 주고 3만원까지 추가 주고 그 회사는 33만원 주고 채권도 사고 차량도 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회사나 이걸 3만원짜리 바로 할인한 회사나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가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량 운반구를 사면서 그 채권을 꼭 사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권은 3만원 주고 따로 사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차량 운반구를 이걸 할인해서 계산하지 않다 보니까 채권으로 차량 운반구를 30만원을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채권을 바로 할인하던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분류해서 가지고 있던. 어쨌든 이제 이 3번의 작은 가로 1번은 여기까지 하도록